두 집 살림이라 그러니까 별로 느낌이 안 좋아. 그러니까. 여러분 생각하시는 아침 드라마, 네, 네. 필승의 비밀, 네. 그런 건 아니고, 네. 그러니까 대체로 아나운서들이 뭐 소위 결혼을 잘한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보통 근데 저는 이제 아주 평범한 그냥 그 출판사 말단 직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 둘을 낳게 됐어요. 근데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고야. 이제 시댁 옆에 제가 살면서 이제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이들을 봐주셨죠.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퇴근하면 시댁에 가서 네, 애들 찾아오고. 애들 이제 뒷바라지하고 잠만 자고.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영미라는 사람이 왜 없어진 것 같은 느낌? 또 투명 인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, 집안에서. 야. 근데 일하면서 그래도 좀 시부모님의 뭐 좀 서포트를 받는다거나 이러면 그래도 그렇죠. 큰 도움 받으신 도움은? 하지 않아요? 그렇죠? 도움은 받았죠. 아이들한테도 좋은 이제 시간이었고, 조부모님이 옆에 계셔주고 예, 든든하고 이제 좋은 면도 많이 있었지만 또 시댁이라는 게 어렵잖아요. 어렵긴 해요. 네. 아무리 좋아도 맞아. 특히 그날은 바늘방석 어렵죠. 같고. 근데 또 시댁에서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아이 근데 남자들은 맞을 수는 있게 매를 불러. 어제도 환자가 왔는데 네. 보통 이제 산전인찰할 때 보통 친정어머니랑 같이 오시잖아요. 그쵸. 그렇죠. 시어머니랑 같이 왔어요.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해서 근데 저는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안 좋은 건가요? 그게 단순해요 남자들. 안을 들여다봐야 되지 왜 시어머니랑 같이 왔을까?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손주를 위한 그건 거지 몰라요.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닌 그 시어머님들이 이렇게 딱 어머니 죄송합니다. 네, 현실이. 네.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느 날은 아니 당신의 손주니까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지 뭐 내 아들이어서 잘해주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맞아요. 조금은 이제 든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집에 가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. 아, 근데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. 아이고야. 그럼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지방에 뭐 놀러 가기도 어머 하고 어머 어머. 밤늦게 오기도 하고 그럼 나는 도대체 내 애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그건 좀 좀 알아야 되지 아니다. 않을까.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견과류를 먹인다. 네.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고 얘네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한다. 뭐 이런 더 잘 아시나 봐요. 내 아이. 나는 옆집 아줌마인가?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됐죠. 충분히 이해돼요. 네. 근데 저는 남편분 얘기가 궁금해요. 어. 아까부터 들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 때 그 남자 뭘 했나? 안 도와줬을까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궁금해요. 좋게 얘기해요. 아, 그래? 화내지 말고. 나 화냈어? 화난 것 같아. 감정이 입됐구나 또. 그러니까 남편이 그 당시에 출판사 그야말로 그냥 뭐 직원이었죠. 네. 월급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직원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자선 사업하는 게 꿈이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업을 좀 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가지고 뭐 100만 원 뭐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이니까 관두라고 이제 그랬죠. 근데 1년을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. 가방 들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. 이제 사업을 못 하게 되면서 이제 집에 들어앉게 됐죠.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의 길을 한 어머. 3년 동안 남편이 걷게 되고 근데 뭐 집안일 우리 남편은 라면도 안 끓이는 사람이었어요. 아이고야. 처음에 뭐 4대 독자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전업주부라고 해봤자 오히려 그냥 제가 더 일이 더 불어난 많아지는 거죠. 네, 회사에서 집에 오면 또 가정일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부터 제가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네. 어쨌거나 그러면 혼자 이제 생계를 그렇죠. 떠나니까. 그러면 이게 소위 허리띠 꽉 졸라맸어야 되는 게 아닌가. 맞아요. 아시겠지만 우리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습니까? 생각보다. 아, 아니 어쨌거나 직장인인 거예요. 그렇죠. 월급인 거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 월급으로 모든 살림을 제가 그러게요. 책임을 지려니까 아드님 도움받는 게 전혀 둘까지, 없었고. 그쵸? 그러니까 뭐 집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빚도 갚아야 되고 대출금에 뭐 여러 가지 생활비 이런 게 많이 드니까 저는 정말 저를 위해 쓸 돈이 1원도 없었어요. 아, 어머나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옷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헌옷 수거함. 네. 거기서 제가 다 줄 서서 입혔어요. 장난감, 책.
그런 것도 다 물려받거나 저도 집에서 입는 옷들은 다 헌어 수거하면서 야. 네, 가져다가 입고 나중에 경비 아저씨가 처음에는 왜 그러세요? 뭐 그치, 아나운서가 이러지 마세요. 왜 뭐 이렇게 네. 제가 막 괜히 그러는 줄 알고. 네. 근데 몇 년씩 제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중엔 그분이 착착착 개서 보따리 싸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. 괜찮은 걸 골라서. 골라서 그렇게 정말 알뜰살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뭐 그게 저는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았어요. 저는 지금도 명품백이 거의 없고요. 골프 안 치고 해외여행은 뭐 정말 단체로 어쩌다 한번 갈 때 이렇게 가고 백화점 가 쇼핑하고 이런 적 별로 없어요. 뭐. 그렇게 백화점을 좋아했어요. 진짜. 어떻게 된 거야? 아직도 그걸 아유. 이루지 못하고.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아이 쇼핑만 한 게 평생을 가네. 단추를 잘못 예, 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나는 사랑으로 결혼했어.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.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사랑이 희미해지잖아. 맞아. 그러니까 부럽더라고 후배들이. 그러니까 내 결혼이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맞아. 그랬던 건 사실이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정말 어느- 물르고 싶었고. 진짜? 예,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활이잖아 말 그대로.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사자 붙은 사람하고 할 걸. 그치. 내가 왜 이 인간하고 해서. 맞아.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 거지 갑자기. 맞아요. 이제. 네. 자기에서 인간이 되면서 그쵸. 집에 딱 들어가면 마이 스위트 홈이 갑자기 이놈의 집구석이 맞아. 되면서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못 살겠다. 맞아. 그래서 이제 인생을 좀 갈아타야 되겠다. 아.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혼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었죠. 그래도 지금 잘 사시잖아요. 뭐 네. 어떻게 뭐 마음을 돌린 계기가 있으세요?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아. 저희 큰 시누이가 어느 날 저한테 달려와서 왜 그러느냐. 내 동생이 좀 부족한 게 많지만 아이들 봐서라도 좀 네가 계속 좀 사는 게 좋지 않겠냐.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섭섭한 게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. 그동안. 왜 우리는 섭섭한 것들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. 맞아요. 해결이 안 돼요. 맞아요. 네. 이제 그러면서 제가 신우이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. 왜 그때 저한테 전화하셔서 소리 지르셨어요? 왜 친정 갈 때 왜 친정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? 아이고야. 내가 왜 핸드백이라도 하나 이렇게 들고 가면 너 이거 어디서 샀니? 이렇게 물어보고 하셨어요. 뭐 예를 들면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지나가 보면 이제 그런 섭섭했던 것을 제가 다 토로했어요. 신우이한테.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. 그랬더니 신우이께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. 네. 정말 그런 줄 몰랐고 나는 기억이 안 난다. 네가 상처받았으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. 앞으로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저를 마음을 풀어주시더라고요. 지혜로우셨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살게 됐죠. 아.